안녕하십니까. 소화기 기계 식도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한 의식도 역류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발해식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식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발해식도란 무엇이냐? 기존 식도세포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식도의 기존 세포는 편평상피 세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식도의 근육층이 점점 느슨해진다. 맞는 답일까요? 더 단단해지거나 변형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2번 식도의 평평상피 세포 암의 전암성 병소이다 라고 했어요. 맞을까요? 틀린 답이죠. 편평상피가 아닌 원주상피 세포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원주상피 세포암의 전암성 병소이다 라고 했으면 이건 맞는 답까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편평상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다. 3번 식도암과 관련이 없다. 완전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다. 그러면 4번 식도의 중간 부위에 잘 생긴다. 그럴까요? 아니죠. LES 즉 식도 하부 부위에 잘 생기더라.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다. 5번 식도의 편평상피 세포가 원조상피 세포로 대치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발해식도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편평상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넓적하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식도의 기본 세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식도가 이게 역류로 인해서 산에 의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강한 원주 상피 세포로 대체가 돼요. 원주는 말 그대로 길쭉하게 산에 강하게 생긴 애예요. 얘가 바로 원주다. 그래서 평평해서 원주로 바뀐 것이 발해식도의 특징이고 이것이 원주 상피 세포암의 전암성 병소가 발해식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70책은 70대 김씨는 신물이 올라온대요. 의식도 역류 질환이겠죠. 그림과 같은 질환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러한 질환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환자에 대한 간호 계획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때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기 횡격막이 있어요. 이거 횡격막이고 이것도 횡격막입니다. 그러면 얘는 식도겠죠. 얘는 위입니다. 얘는 횡격막이고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횡격막의 근육이 약화가 되어서 위가 이 횡격막 안에 있는 위가 이 열공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식도 열공 탈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면은 그림 형태가 이렇게 생겼든 또는 이렇게 생겼든 뭔가가 횡격막을 뚫고 올라온 듯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이거는 횡격막 안에 있어야 되는 위가 횡격막을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식도 열공 탈장을 나타내어주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그렇죠. 우리가 위식도 역류질환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모든 간호중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기는 무조건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일단 답이 될 것 같고요. 엎드린 자세로 쓰면 안 되겠죠. 위식도 역류질환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항상 머리를 살짝 올려줘서 이런 상태로 자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꽉 조이는 옷을 입어 소화에 도움되게 한다. 옷을 꽉 조이는 옷을 입었는데 소화가 될까요? 압력이 있는데 안 되겠죠.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은 위가 압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토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꽉 조이는 옷 도움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수분이 적은 음식으로 섭취한다. 식사를 수분이 적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우리가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요? 약간 수분과 같이 드셔라. 그래야 좀 더 잘 넘어간다.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짝 꼬아진 답까지인 거고요. 이것도 답이 아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을 통해 횡격막 근육을 강화시킨다. 횡격막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 이거는 어때요? 복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 답까지도 아니다. 그래서 식도 열공 탈장열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는 식사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도 개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도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위 식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낭주머니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식도 개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도 개실이 있을 때, 자,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연히 개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그럼 뭐냐? 식도 개실이 있는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거야. 너가 이 식도 개실이 있을 때 검사가 어떤 것을 해야겠고 어떤 걸 안 해야겠니? 그걸 알고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상부 내시경 검사. 그렇죠. 내시경 검사 어때요? 개실이 있다는 건 뭐예요? 편평상피가 가뜩이나 얇은 평평상피가 뭔가 이게 볼록 올라왔어. 그러면 이 부위가 약해져 있겠죠. 약해져 있겠죠. 근데 내시경이 들어가요. 어때요?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찢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쌍부 내시경 검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틀리다. 24시간 산도 검사. 이거는 뭐 하는 검사예요? 위식도 역류질환 확진 검사죠. 그래서 답까지는 이게 아니다. 발음연화 검사 어떻습니까? 발음연화 검사는 식도에 한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죠. 그래서 식도 개실이 있을 때도 발음연화 검사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세포학적 검사.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생금이죠. 생금 검사예요. 그러면 개실을 생금을 하겠다, 터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답까지가 아니다. 자, 위액 분비 검사. 이것도 위식도 역류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중 하나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다. 식도 개실일 때 발음연화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상부 내시경 검사더라. 이것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이것이 식도 개실의 키포인트예요. 다음 식도 이완불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대 여성 구씨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대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고 최근 연화곤란 구강 악취로 인해서 식도 내압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예상되는 진단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무엇을 줬어요? 최근 연화곤란이 있답니다. 그러면 식도에 대한 얘기겠죠. 구강 악취,
구강악취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식도계실이거나 이완불능이거나 이 두 개가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근데 계실은 악취라는 표현까지는 하진 않아요. 구강악취다 그럼 이완불능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구강악취가 있다 이완불능을 얘기하겠구나.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완불능이 맞냐 이렇게 또 객실에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주기에는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줬냐면은 식도 내약 검사 요걸 하나 더 준 거죠. 식도 내약 검사를 받기로 했다. 왜냐하면 객실에는 내약 검사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식도 내약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식도 내약 검사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식도 내압을 식도 안에 있는 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압이 20mm Hg면은 정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압이 mmHg는 정상이에요. 근데 식도 내압이 40이 올라가잖아요. 40 이상 올라가면은 위식도 역류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식도 이완불능증. 식도가 이완불능증이라는 건 뭐냐? 식도가 여기가 1, 2에서 하부에 조임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조임근이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즉 이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가 꽉 조여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미주신경에 신경총이 있는데 미주신경의 신경을 받아들이는 여기 신경총이 있는데 그 신경총이 어떤 이유에서건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완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쪼이기만 하는 거예요. 쪼이기만 해. 그래서 이 부분이 압이 올라가 버리는 거고 이 압이 42도 이완불능증이다. 이렇게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식도 이완불능이다. 이렇게 답을 알아봐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식도 역류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뭐예요? 24시간 산도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거고요. 구강암 같은 경우는 다른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도 열공 탈장은 아까 횡격막에서 횡격막 안에 있는 위가 푹 하고 올라온 거 이런 그림을 나타내 주는 거. 식도계실은 말 그대로 낭주머니가 형성된 거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시는 거고, 다음 식도 이완불능증이 있는 환자가 왜 이런 질환이 생겼는지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가지 중 하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식도 이완불능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자, 식도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답까지는 일단 설명은 맞는 거예요. 5가지 중 하나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낮아졌어. 그렇습니다. 압력이 낮아졌어요. 압력이 낮아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조여주는 이 조임근의 압력이 낮다. 느슨하다. 느슨하다는 것은 산도가 위로 푹 올라오겠다. 그러면 이것은 위식도 역류질환을 나타내어 주는 거죠. 그러면 답은 얘가 맞겠네요. 그렇죠. 하부식도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부식도 운동을 하지 못해요. 거의. 그래서 틀린 답이지만 설명은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식도 이완불능증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인 식도 이완불능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1개가 틀린다. 그래서 2번이 답이더라. 식도 이완불능증은 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40mmHg보다 높은 거죠. 다음, 최근 50대 최 씨는 소화가 되지 않고 입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 것 같아서 병원을 방문했다.
되겠다. 자, 계속 악취가 난대요. 식도에서 냄새가 나는 건 뭐다? 개실과 이완불능. 개실은 악취라는 단어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의사가 하부 식도의 압력 증가와 관략근의 불완전한 이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 씨가 받게 될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완불능일 때 어떤 검사를 하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번스타인 검사는 어때요? 위식도 역류질환에 알아보기 위한 거죠. 연하곤란 검사. 요거 왠지 식도는 모든 기본 검사잖아요. 세모해주고 위내시경 검사. 어때요? 뭔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식도 내압 검사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식도 내압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세포학적 검사. 이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나 쪼여 있는 조임근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식도 내압 검사가 좀 더 100%에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받게 될 검사는 식도 내압 검사를 받게 되겠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약들을 가볼까요? 입원 중인 식도 이완 불능 장애를 가진 환자가 연하곤란, 가슴 통증, 입에서의 악취 등을 호소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완 불능 장애를 가졌잖아요. 이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은 뭐냐? 이완 불능일 때 어떤 약을 쓰겠니? 그러면 식도 질환이 우리가 5가지가 있잖아요. 식도가 열려 있는 경우, 식도가 닫혀 있는 경우, 그리고 식도에 암이 생긴 경우, 그리고 식도 개실이 생긴 경우, 또 하나가 식도가 그 행경막 약화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위가 뚫고 올라온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식도가 열린 경우와 닫혀 있는 경우 2가지 중에서 약이 그러면 상반되는 걸 쓰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약을 쓰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알마겔 이거는 제산제죠. 오메프라졸 뭐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위산이 많이 나올 때 펌프를 잠그죠. PP를 잠그는 애예요. 그래서 PP 이니비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펌프를 잠그죠. 수소 이온을 퍼내는 얘를 잠궈줘요. 그래야 3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3번 놔두고 4번과 5번으로 가볼게요. 아세트 아미노펜 이거는 뭐예요? 항염증제이자 진통제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다. 그럼 메트로니다졸 이거는 뭐죠? 니다졸 이것은 항원충제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베라파밀과 오메프라졸인데 오메프라졸은 워낙 유명하죠. PPI 프론트 펌프를 억제하는 애다. 산을 분비를 감소시키는 애다. 그럼 베라파밀은 뭐냐? 베라파밀은 칼슘 차단제예요. 근데 식도 이완 불능에 왜 베라파밀을 칼슘 차단제를 사용을 하느냐? 칼슘 자체가 혈관을 협착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 차단제인 베라파밀을 사용을 해서 혈관을 이완을 좀 시켜주는 거죠. 왜냐? 식도가 이완불능이라서 여기가 계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압이 40 이상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슘까지 계속 들어가면 더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슘 자체를 차단해 주자. 그래야만이 그나마 이완불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슘 차단제인 베라파밀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라파밀은 사실은 심근 수축력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왜냐면 혈관을 조금 이완을 시켜주고 심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심근 쪽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베라파밀이. 어쨌든 식도 이완 불능의 베라파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칼슘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왜 칼슘을 차단한다? 칼슘 자체가 혈관을 압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칼슘을 빼줘야겠다. 그래서 그 칼슘을 차단해 주는 것이 베라파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하곤란, 가슴하 통증, 가슴 아프다고 하네요. 이베스에 심한 악취 등이 있는 환자에게 베라파밀을 투여하면서 왜 투여하는지 설명을 할 때 옳은 건 뭐냐 이거죠. 자, 베라파밀 투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런 얘기잖아요. 베라파밀 소화 잘 시켜주나요? 아니겠죠. 통증 줄여주나요? 아니겠죠.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그렇죠.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한다? 혈관을 좀 더 협착시킨다. 혈관을 좀 더 협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차단제를 써줘야 된다. 그것이 베라파밀이더라.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답은 그래서 3번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은 제산제겠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건 PPI겠죠. 이제 식도 이완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 입에서 냄새가 나고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식도에 대한 얘기겠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개실 아니면은 이완불능인데, 자, 최근 입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이완불능으로 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도 있대요. 왜냐면 못 드시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 식도 확장술을 받았답니다. 그럼 뭐예요? 체중 감소, 식도 확장술. 이 환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완불능 환자죠. 자, 교육 내용 우리가 식도에 관한 거 거의 일맥상통하죠. 식사는 하루 3끼만 규칙적으로 아니죠. 시기는 무조건 소량. 자주 부담스럽지 않게 잘 때 엎드려 아이고 안 되죠. 엎드려 자면 안 되죠. 몸에 딱 붙는 옷 안 되죠. 차가운 음식 안 되죠. 어때요? 잘 때 머리를 높이고 주무세요. 그렇죠. 머리를 어느 정도 완전히 높여요? 그거 아니죠. 살짝 요 정도로 높여서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그렇죠? 요 정도로 높여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 이완 교육까지 했고 식도암 파트는 따로기 때문에 다음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